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머리 위로 초속 400km의 입자 폭풍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태양에서 날아온 이 입자들은 지구 대기를 벗겨낼 만큼 강력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멀쩡할까요? 답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방패 때문입니다. 지구 자기장이라 불리는 이 보호막은 지구 외핵의 액체철이 움직이며 만들어집니다. 나침반 바늘이 북쪽을 가리키는 것도 극지방에서 오로라가 춤추는 것도 모두 이 자기장 덕분이죠. 하지만 여기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지구 자기장은 과거에도 사라진 적이 있고 지금도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을 던져야겠죠? 만약 지구 자기장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우리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장이 사라지면 즉시 재앙이 닥칠 거라 생각합니다. SF 영화처럼 하늘이 갈라지고 대기가 우주로 빨려나가는 장면을 떠올리죠. 하지만 실제로는 조금 다릅니다. 나사의 행성과학자들은 이미 자기장이 잃은 행성을 관찰해 왔습니다. 바로 화성입니다. 화성은 한때 지구와 놀라울 만큼 비슷했습니다. 2014년 나사의 메이븐 탐사선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약 40억 년 전 화성에는 두꺼운 대기가 있었고 액체 상태의 물이 흐르는 강과 호수가 존재했죠. 그런데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화성의 내핵이 식으면서 자기장이 사라졌습니다. 정확한 시점은 약 42억 년 전으로 추정됩니다. 그 순간부터 태양풍이 화성 대기를 직격하기 시작했죠. 보호막 없이 말입니다. 메이븐 탐사선은 지금도 화성에서 대기가 우주로 빠져나가는 걸 실시간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약 100톤의 대기가 사라집니다. 듣기엔 많아 보이지만 이건 이미 수십억 년간 계속된 과정의 잔여 효과입니다. 결과는 명확합니다. 한때 지구 대기압의 절반 수준이었던 화성 대기는 이제 고작 0.6%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물은 증발했고 표면 온도는 평균 영하 60도로 떨어졌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화성이 대기를 잃는 데는 수억 년이 걸렸습니다. 영화처럼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란 뜻이죠. 그렇다면 지구는 어떨까요? 지구는 화성보다 덩치가 크고 중력도 강합니다. 그만큼 대기를 붙잡는 힘도 세죠. 덕분에 버티는 시간은 더 길 겁니다. 하지만 결국 같은 운명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태양풍은 단순한 바람이 아닙니다. 초속 400km로 날아오는 하전입자의 폭풍입니다. 주로 양성자와 전자로 이루어져 있죠. 태양 코로나의 온도가 100만 도를 넘어가면서 이 입자들이 탈출 속도에 도달하고 우주로 뿜어져 나옵니다. 지구 자기장은 이 입자들을 지구 주변에서 휘어지게 만듭니다. 마치 물살이 바위를 피해 흐르듯이요. 지구 자기장의 경계인 자기권은 태양 쪽으로는 지구 반지름의 10배, 반대편으로는 수백 배까지 뻗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장이 사라지면 이 방어선이 무너집니다. 태양풍 입자들은 대기 최상층부터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고도 1000km 이상의 외기권에서 먼저 입자들이 충돌하죠. 질소와 산소 원자들이 태양풍 입자와 부딪혀 에너지를 얻고 일부는 탈출 속도를 넘어서게 됩니다. 이 과정을 스퍼터링이라 부릅니다. 당구공이 부딪혀 다른 공을 튕겨내는 것과 비슷합니다. 2015년 메이븐 탐사선이 관측한 태양 폭풍 때 화성의 대기 손실량은 평소의 10배로 증가했습니다. 만약 지구 자기장이 사라진다면 특히 강력한 태양 폭풍이 직격할 때마다 비슷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런데 여기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금성을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금성에는 전역 자기장이 없습니다. 지구처럼 행성 전체를 감싸는 자기장이 존재하지 않죠. 그런데도 금성은 지구보다 90배나 두꺼운 대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비밀은 유도 자기장에 있습니다. 금성의 두꺼운 대기 자체가 태양풍과 상호작용하며 약한 자기장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대기가 스스로 작은 방패를 만드는 거죠. 이 방패는 지구 자기장만큼 강력하진 않지만 대기 손실을 어느 정도 늦춥니다.
지구도 자기장을 잃더라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특히 산소와 질소가 풍부한 지구 대기는 유도 자기장을 만드는 데 유리합니다. 하지만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금성이 두꺼운 대기를 유지하는 건 화산 활동으로 끊임없이 가스를 공급하기 때문이죠. 지구는 그 정도로 활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시간표를 그려볼까요? 자기장이 사라진 직후 처음 수만 년은 크게 변화가 없어 보일 겁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당장 문제는 없죠. 하지만 10만 년이 지나면 외기권이 눈에 띄게 얇아집니다. 100만 년 후면 대기압이 10% 정도 감소하고 1000만 년 후엔 30, 40%가 사라질 겁니다. 이쯤 되면 기후가 달라집니다. 대기압이 낮아지면 물의 끓는 점이 내려가고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온도 범위가 좁아집니다. 지표의 물이 더 쉽게 증발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1억 년쯤 지나면 지구는 화성과 비슷한 모습으로 변해갈 겁니다. 문명은커녕 복잡한 생명체가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되는 거죠. 다행히 이건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니, 정확히는 일어나지 않을 이야기입니다. 지구 자기장은 약해지고 있지만 완전히 사라지진 않을 겁니다. 지구 외핵의 액체철은 앞으로 수십억 년간 계속 대류할 것으로 예상되죠. 태양이 적색거성으로 팽창해 지구를 삼킬 때까지도 자기장은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자기장의 역전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0만 년간 20, 30회 정도 자기장의 N극과 S극이 뒤바뀌었죠. 가장 최근 역전은 78만 년 전이었습니다. 역전이 진행되는 동안 자기장은 평소의 10분의 1 수준까지 약해집니다. 그 기간은 약 17,000년입니다. 그동안 태양통의 영향이 강해지고 오로라가 적도 지방에서도 보이며 우주 방사선이 증가합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과거 생물 대멸종 중 하나가 자기장 역전과 연관됐을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죠. 하지만 인류는 이미 이런 시나리오에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ESA의 스워므웜 위성들은 자기장의 미세한 변화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자기장 역전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려는 거죠. 만약 역전이 시작된다면 우리에겐 수천 년의 준비 시간이 있습니다. 지하 거주지, 인공 자기장 기술, 화성 테라포밍 같은 대안들을 개발할 충분한 시간이죠. 결국 지구 자기장이 가르치는 교훈은 이겁니다. 우주는 생명에게 적대적이지만 지구는 수십억 년간 완벽한 균형을 유지하며 우리를 지켜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방패 덕분에 우리는 여기 서 있고 별을 올려다보며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되었죠. 그 방패가 영원하진 않다는 걸 이제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 소중합니다.